자, 180쪽 24번부터 출발합니다. 자, 주식회사 한국은 재고자산 평가 방법으로 선입, 선출, 소매제고법, 이 소매제고법을 강의할 때 원가 기준 이런 말 안 썼어요. 제가 안 듣던 말 나오면 신경 쓰지 말고 평상시 하던 대로 하라는 얘기예요. 그냥. 그럼 소매제고법 하면은 항상 3단계가 떠오르셔야 되잖아요. 그죠? 몇 페이지에 있는 내용이에요? (158쪽에) 소매제고법의 계산 순서, 제일 처음에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계산하라 그랬어요.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계산해 볼까요? 자, 제일 처음에 기초재고액 찾아주세요. 매가에 의한 기초재고액 얼마 있어요? 6만 원 나왔나요? 6만 원에다가 매입액을 더해야 되겠죠? 단 우리가 말을 하는 매입액은 순매입액이에요. 총 매입액에다가 매입 할인, 매입의 누리, 환출, 매입 리베이트 뺀 겁니다. 매가를 기준으로 한 거, 매가를 기준으로 한 거, 매가를 기준으로 한 매입액이 얼마 있어요? 92만 4천 원 있죠? 매가를 기준으로 한 뭐 매입 할인, 매입의 누리, 환출 이런 거 없죠? 결론은 92만 4천 원이야. 92만 4천 원. 에다가 혹시 중간에 가격 인상한 거 있나요? 자, 지금 제가 이 문제는 이렇게 푸는 게 아니래도 그냥 이렇게 강의하는 거예요. 자, 가격 인상액이 얼마 있어요? 12,000원 더하고 마이너스 가격 인하액 빼야지요. 가격 인하액이 얼마 있어요? 4,800원 있죠?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얘가 매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이잖아요? 여기서 마지막으로 매출액을 빼라 그랬지. 매출액이 얼마 있어요? 88만 5천 원 나왔나요? 혹시 계산하신 분 있으신가 모르겠네. 이렇게 계산하면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얼마예요? 6만 3천 원이에요. 이렇게 하면 이제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두 번째는 원가율을 계산하라 그랬죠. 원가율은 요거 판매 가능액, 요게 분모로 들어가는 거죠. 분모가 6만 원 플러스 92만 4천 원 플러스 12,000원 마이너스 4,800원 분의 분자에는 뭘 써요? 원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을 써야죠. 원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 계산해 볼게요. 원가에 의한 기초재고액이 얼마 있어요? 36,000원 플러스 원가에 의한 매입액이 얼마 있어요? 60만 원이 아니라 매입 할인, 매입의 누리 환출 빼야죠. 59만 1,000원. 원래는 원가율을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자, 이 문제 혹시 저가 기준 또는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저가 기준 또는 평가 손실을 인식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없어요? 저가 기준 또는 평가 손실을 고려한다. 이런 말이 있을 땐 요거 원가율 계산할 때 요거 인하액을 지우고 풀라 그랬죠? 얘를 지우고 푸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저가 기준이란 말이 없으니까 얘는 지우면 안 돼요. 다음 선입 선출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선입 선출 소매제고법인가요? 그럼 이거네. 선입 선출 소매제고법은 기초를 지우고 풀라 그랬지. 기초를 지우고.
그러면 92만 4천원 플러스 12,000원 마이너스 4,000원 4,800원 분의 59만 1,000원 하면 원가율이 나오겠죠? 얼마가 나와요? 63.47% 나오는데 이거 눈으로만 평상시 이렇게 하면 돼 하면은 실제로 시험 보러 가면 계산기 두들기면 절대로 안 나옵니다. 평상시 계산기 두들겨 보지 않으면 답 안 나와요. 그 다음에는 마지막으로 이거 얘네 두 개 곱하면 63,000원에다가 63.47%를 곱하면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나오죠? 그래, 원래는 이제 얘 대부분의 경우는 얘가 답이잖아요. 그쵸? 그런데 이 문제는 굳이 뭘 계산하라 그랬어? 원가율 계산하라 그랬나요? 그래서 사실은 실제 시험 보러 갔을 때 여러분 이거 계산할 거예요? 이 문제는 원가율만 계산하면 되는 거니까 얘랑 얘는 계산할 필요 없이 그냥 얘가 답이잖아요? 그쵸? 그러면서 강의는 3단계를 다 한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는 뭐야? 소매제곱법은 3단계를 다 이용해야 되니까 복습 차원에서 한 것이고 여기서 결과적으로 원가율 계산하는 거니까 매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 분의 원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 저가 기준이란 말이 없으니까 인하액 안 지우고 선입선출이란 말이 있으니까 기초를 지우고 분자 나누기 분모하면 답 나오죠. 25번 살펴보겠습니다. 뭘 계산하라 그러는가 봤더니 소매제곱법이란 말 보이지요? 찾으셨나요? 그럼 가장 먼저 첫째 매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계산할게요. 자료에서 기초재고액 찾아주세요. 박스 왼쪽 위에 매가를 기준으로 한 판매 가능액 기초재고액은 200원이고 플러스 매가에 의한 매입액 매가에 의한 매입액 900원 나왔나요? 더한 다음에 혹시 중간에 가격 인상한 거 있나요? 인상액 150원을 더해야지요. 인하액이란 말 있나요? 50원 빼야지요. 이렇게 하면 여기까지가 판매 가능액이야. 여기서 마지막으로 매출액을 빼야죠. 매출액. 매출액 얼마라고 나왔어요? 900원이라고 나왔죠? 이렇게 하면 이제 매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이 얼마가 나오는가? 300원이 나오나요? 두 번째 이제 원가율을 계산할 때 원래는 이렇게 하는 거죠. 200원 플러스 900원 플러스 150원 마이너스 50원 분의 원가에 의한 판매 가능액. 자, 원가에 의한 기초재고액이 얼마 나왔어요? 50원 플러스 원가에 의한 매입액이 얼마 나왔어요? 500원 나왔죠? 원래는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원래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계산하는 건데 혹시 저가 기준으로 할 것 또는 평가 손실을 고려할 것 그 말이 있어요, 없어요? 고려하지 않는다 그랬죠? 자, 여기서 평가 손실을 고려할 것 또는 저가 기준으로 할 것 하면 요 말을 지우고 풀어야 돼요, 요거. 근데 이건 저가 기준이 아니다 그랬으니까 지우면 안 되죠? 선입선출법이란 말이 있어요, 없어요? 있으면 요거 지우고 풀어야죠, 요거. 그랬더니 어떤 분은 요것도 지우고 풀려고 그래. 아니야, 원가율 계산할 때만 계산을 하면 한마디로 1,000원분의 500원이니까 50%가 되겠네. 됐나요? 다음 마지막으로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액 계산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가? 300원에 50%죠?
그럼 150원이 원가에 의한 기말재고액이네요. 그러면 이거 이제 여기까지는 자동적으로 한 다음에 이 문제가 요구하는 걸 봐야지. 이거 뭘 계산하래? 매출원가? 그럼 계정 그리고 기초재고액이 얼마 나왔어요? 여기에 표시되는 건 무조건 원가로 적는 거예요. 기초재고액은 50원, 매입액은 500원, 기말재고액은 150원이죠. 빼면 매출원가 400원 나오죠. 그래서 답은 400원이에요. 됐나요? 매출원가 400원 구했고, 다음 26번 뭘 구하라 그랬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구하라 그랬죠. 재고자산 평가 손실하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거 열의 7번은 장원실시입니다. 열의 7번은 장원실시. 물론 제가 여러분들한테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계산하는 문제를 앞에서 다 설명을 했어요. 그게 기억이 나야 되는데 기억이 안 나시는 분은 뒤에 나오면 해당되는 문제에서 풀기로 하고, 통상적으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장원실시죠. 장원실시 또는 장원실손. 장부재고량 찾아주세요. 장부재고량. 이 회사 장부상의 재고액이 6만 원 나왔죠. 디귿번에 6만 원 나왔잖아요. 걔는 얼마 곱하기 얼마예요? 300개 곱하기 200원이죠. 결론 장부상의 재고량은 300개고 한 개당 원가는 200원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사실은 얘네는 곱할 필요 없어. 곱한 금액이 미리 나와 있으니까. 그런데 순서대로 하려고 제가 이거 쓰고 있고요. 실지재고량 찾아주세요. 실지재고량. 제가 못 찾을 뻔했네. 280개 나왔나요? 시험엔 실제 재고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실지 재고량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똑같은 표현이라 그랬어요. 장원실 시. 시는 순실현 가능가치라는 거 아시죠? 예상 판매 가격에서 판매 비용을 뺀 거예요. 재고자산의 경우는 공정가치가 주어졌다. 약 올리려고 낸 거니까 신경 쓸 필요 없고 190원 썼죠. 자, 그러면 계산 들어가야지. 첫 번째 곱하기 두 번째가 장부재고액이라 그랬잖아요. 6만 원. 미리 나와 있었고. 두 번째 곱하기 세 번째가 실지재고액이죠. 5만 6천 원. 세 번째 곱하기 네 번째가 시까지요. 280 곱하기 190원 얼마가 나와요? 얼마요? 5만 3,200원. 얘에서 얘 뺀 게 감모손실이죠. 얘에서 얘 뺀 게 재고자산 감모손실. 얘에서 얘 뺀 게 평가손실입니다. 재고자산 평가손실. 빼면은 나오네요. 2,800원인가요? 제가 여기 촬영을 하면서 하기 때문에 제 휴대폰 벨소리를 갖다가 들려드릴 수가 없는데, 이 휴대폰 벨소리가, 우리 여기서 공부하시던 어떤 수강생 분이 작사한 노래를 다운을 여기다 받아주시더라고요. 이제 가수 홍보를 하려고. 이제 왜 그 얘기를 했는가? 그분이 2년에 걸쳐서 이제 공부를 했어요. 여기서. 근데 민법이나 시설은 잘 하셨어요. 근데 첫 해는 회계를 참 못했어요. 첫 해는. 그런데 두 번째 해 딱 되고 나니까 이분이 회계에서 제 수업 들으면서 회계
다른 것도 못했는데 얘도 못했다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다른 거 잘하면서 이거 못했다 그러면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저한테 배우시는 분들이 회계 때문에 떨어진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근데 이분이 어쨌든 다른 점수는 몰라도 어쨌든 회계가 좋지가 않았어. 두 번째 딱 되고 나니까 이제 개강을 이제 이개통 이제 9월 달부터 하잖아요. 9, 10, 11, 12 기초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셨어요. 9, 10, 11, 12 기초 강의를 정말 열심히 들으셨어요. 9, 10, 11, 12는 기초 강의잖아요. 그거 정말 열심히 들으셨어요. 2월 달 되니까 제가 볼 때 2월 달 딱 되고 나니까 기초가 튼튼해지니까 제가 볼 때는 어디 가서 강의를 해도 그 실력 가진 사람 찾기 힘들겠더라고. 그러니까 2월 달 되니까 이거 회계 눈을 뜨기 시작하는데 제 평생 제 강의 모의고사 볼 때 100점 맞는 분 그분밖에 못 봤어요. 올해 그럴 걸로 예상하는 분이 지금 여기 또 한 분 있어. 그 후속 다 여기 한 분 계셔요. 죄송스럽지만 작년에 공부하시던 분이에요. 작년에 참 못했어요. 이분처럼. 근데 올해 눈을 뜨는 것 같아서 2월 달에 모의고사 출제하라고 한번 해봐야 되겠어. 본인은 알 수 있을 걸로 생각을 해. 누군지 말 안 해. 작년에 다니시던 분들이 어디 있는지 얘기도 하기 싫어요. 왜 하면은 그 중에 뭐 딱 나오잖아. 뭐 셋 중에 하나, 뭐 넷 중에 하나 이러면 답 나오잖아요. 누군지 안 짚어드릴 겁니다. 근데 이 뒤타가 이 안에 있어요. 회계 100점 맞을지 어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자, 결론은 기초가 튼튼해야 돼요. 조금 이해가 안 가면 기초 강의를 빨리 다시 한번 더 들으시면 돼요. 26번 됐고요. 27번. 뭘 구하라 그랬는가 봤더니 이거 뭘 구하래요? 비용 총액 계산하라 그랬나요? 그럼 비용 총액은 뭐야? 이것저것 뭐 수도강렬비, 이자비용, 임차료급여 어쩌고 다 더한 거 이제 답이겠죠 뭐. 그래 문제를 보니까 한국은 상품의 단위원가를 결정하는 더 이상 볼 필요 뭐 있어? 이거 비용 총액 해놓고 상품 어쩌고 나왔잖아요. 재고자산과 관련된 비용 총액이네. 원래 출제자는 이 문제는 틀리라고 출제한 문제예요. 그러나 최소한 여기 계신 분들은 재고자산 관련 비용 총액이 행복한 문제죠. 자, 얘들 기초상품 재고 X라 그랬어요. 자, 기초에 얼마짜리 몇 개가 있었나요? 500원짜리 20개 해서 결론은 얼마야? 10,000원. 그 아래 매입액을 써야지요. 매입액이 얼마 있어요? 48,000원이 있죠? 자, 여기다 기말재고액 써야지요. 기말재고액을 쓸 때 이 회사 장부상의 재고량 몇 개인지 일단 확인해 볼까? 장부상의 재고량 어떻게 확인해야 돼?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매출. 장부상에 있는 기초 플러스 매입 마이너스 매출. 20 플러스 80 마이너스 90. 찾으셨어요? 자, 박스 바로 아래 판매 수량 나왔잖아. 20 플러스 80 마이너스 90. 그럼 장부상의 수량은 10개예요. 근데 실제 수량이 몇 개야? 8개. 장부와 실제가 다르면 뭐 곱하기? 무조건 실제 곱하기야. 그러니까 사실은 이 문제 계산하는 데는 장부상의 재고량 계산도 할 필요 없어. 우리는 그냥 실제 수량 곱하기. 원가는 원가인데 제일 처음에는 하나당 얼마에 사오죠? 500원에 사오죠. 그 다음에는 하나당 얼마에 사와요? 사올 때마다 가격이 다르죠.
그러면 이거는 뭐예요? 선의총 문제네. 자, 그러면 요 단가를 곱할 때, 여러분, 여기 단가를 곱할 때는 원가와 순실현 가능 가치 중 낮은 놈을 곱하라 그랬는데, 순실현 가능 가치가 얼마인가 볼까요? 순실현 가능 가치 얼마라고 나왔어요? 480원이라고 나왔죠? 그럼 원가가 얼마인가 볼까요? 여러분, 선입선출법이라면 먼저 사온 게 남아요? 나중 사온 게 남아요? 나중 사온 게 남죠? 그래서 만약에 이게 선입선출법이라면 원가가 600원이야. 그러면 600원과 480원 중에 낮은 놈을 곱하는 거예요. 선입선출법이라면. 근데 이건 선입선출법이 아니라 가중평균법이죠? 가중평균법은 판매 가능액 나누기 판매 가능 수량을 해야지요. 판매 가능액 총평균법이니까 기초와 매입을 더하면 58,000원 나오지요. 판매 가능 수량 기초와 매입을 더하면 100개지요. 됐나요? 나누면 580원이네. 선입선출법이라면 600원과 480원 중 낮은 놈. 총평균법이라면 580원과 480원 중 낮은 놈이죠. 결론은 얼마야? 480원 곱하네요. 계산하면 얼마예요? 3,840원이죠. 자, 여기선 중요한 거 선입선출법도 기억하고 총평균법도 기억해야 실제 시험에 실수 안 합니다. 물론 확률적으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원가보다 순실현 가능 가치가 낮은 놈이 나오지 높은 놈이 나오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시간 딱 봤는데 30초 있으면 쫓겨날 것 같아. 그럴 때는 480원을 그냥 곱해야지. 30초만 있으면 쫓겨날 것 같아. 그러면 480원 곱하지만 시험 끝날 시간이 한 1분 정도 여유가 있어? 계산을 해봐야죠. 모르니까 이거는. 확률적으로 얘가 낮겠지만 계산해봐야죠. 선입선출법이라면 600원과 480원. 총평균법이기 때문에 580원과 480원 중에 비교하는 겁니다. 3,840원 됐고, 자, 이거 뭘 구하랬어? 비용총액 계산하라 그랬죠? 비용총액은 그냥 얘가 답이죠. 감모손실, 평가손실 계산할 필요 없어요. 사실은 출제자가 의도하는 건 매출원가 따로 계산하고 감모손실 계산하고 장원실시 써서 평가손실 계산하고 다 더한 금액을 답으로 유도하겠지만 우리는 그럴 필요 없다. 감모손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다 감모손실을 기록하지 않았다면 차변에서 대변 뺀 것, 이것 자체가 비용총액이다. 답이란 얘기죠. 됐고, 다음. 이야, 엄청납니다. 28번. 28번 뭘 구하라 그랬는가? 2002년에 당기 손익을 구하라 그랬죠? 시험 볼 때 뭐라고 나오는가? 당기 손익은 얼마인가? 당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얼마인가? 다 똑같은 말입니다. 한마디로 당기 순이익을 구하는 문제예요. 그러면 자 보세요. 당기 순이익은 원래 수익에서 비용 뺀 게 답 아닙니까? 그렇죠? 또는 자 보세요. 자료에 기초자산이 어쩌고 기초부채가 어쩌고 기말자산이 어쩌고 기말부채가 어쩌고 이럴 때 당기순이익은 왕자 그리는 문제잖아요. 이걸로 풀까 봤더니 자료에 기말재고자산 나왔고 매입액 나왔고 매출액 나왔고 수량 뭐야 이거 전부 재고자산과 관련된 문제네. 그렇죠? 재고자산과 관련된 계산 문제에서 당기순이익을 계산하려면 어떻게 하자 그랬어요? 매출액을 찾아라. 일단 매출액 볼까요? 이 회사 매출액 얼마예요?
매출액이 1,500만 원이라고 아예 나와 있네. 찾으셨어요? 거기에서 이거 얘만 빼면 되잖아. 비용 총액. 매출액 마이너스 비용 총액. 계산해 볼까요? 재고자산 관련 계산 문제 6가지 유형 중에 마지막 게 얘잖아요. 자, 기초재고액 찾아주세요. 기초재고액 얼마 있어요? 400만 원이 있죠? 매입액을 찾아주세요. 매입액. 1150만 원 나왔나요? 자, 됐고. 기말재고액은 여기다 기말재고량 곱하기인데 이 회사 기말에 몇 개 남았어요? 장부재고량과 실제재고량이 다르죠? 그럼 뭐 곱하기예요? 실제재고량 곱하기지 3,500 곱하기예요. 자, 여기다가는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놈을 곱해야 되는데 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 중 낮은 놈을 곱해야 되는데 혹시 순실현 가능가치 나왔나요? 예상 판매가격 1,500원 나왔죠. 판매비용 300원 나왔죠. 1,200원이네? 순실현 가능가치는 1,200원이죠. 원가를 봐야지. 원가는 사올 때 금액이에요. 사올 때 제일 처음에 하나당 얼마에 사왔고 1,000원에 사왔고 작년에 기말재고자산이 올해 기초재고액이죠. 1,000원에 사왔잖아요. 그 다음엔 얼마에 샀어? 자, 그러면 요 중에 어떤 걸 쓸까 보려면 재고자산의 원가를 무슨 법으로 측정하나 봐야죠. 이 회사 무슨 법이라 그랬어요? 선입선출법 찾으셨나요? 선입선출법은 먼저 사온 게 남아요? 나중 사온 게 남아요? 그래서 얘가 1,250원이야. 요거는 이렇게 평균을 계산했지만 두 개 차이 아셔야 되고 이거 봐야 되고 이건 선입선출법이니까 나눈 게 아니라 얘 나중 산 게 남는 거예요. 둘 중에 낮은 거니까 얼마 곱해? 1,200원 곱해야죠. 곱하면 기말재고액이 얼마가 나와요? 420만 원 나오나요? 빼면은 비용 총액이 1,130만 원이죠? 뺀 게 답입니다. 근데 제가 책을 썼지만 27번, 28번은 처음 보는 것 같네. 제가 이거 처음 본 것 같아요. 책은 써놓고도 오늘 문제 처음 풀어본 것 같아. 뭐 까짓거 지까짓게 회계지 뭐 어디 가. 똑같죠. 근데 똑같은데 전 낯설어. 과거에 없던 문제를 내가 이거 뭘 보고서 이 문제를 만들었지? 엄청난 수준이네. 근데 엄청난 수준을 떠나서 아름다운 문제예요. 29번 보겠습니다. 뭘 구하라 그랬어요? 2001년 재고자산 평가 손실은 얼마인가 이렇게 나왔죠. 자, 그러면은 이 문제를 풀기 전에 앞서서 잠시 앞으로 넘어가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을 158쪽을 보시고 대답 연습을 좀 할게요. 그 맨 아래 158쪽 맨 아래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 정의해놓고 반가로 2번에 재고자산의 시가란 순실현 가능가치를 의미한다. 여기서 순실현 가능가치는 다음을 말한다. 해놓고 땡글뱅이 1, 2, 3번이 나왔잖아요. 자, 들어보세요. 제가 이거 강의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회계는 70점만 맞아도 돼. 1번만 기억한다. 70점은 그래도 넘어야 되지 않겠어? 그럼 2, 3번도 알아야 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대답 연습할래, 끝까지. 일반적인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가치는
통상적인 영업 과정의 예상 판매 가격이 있어. 요거 예상 판매 가격이 있어.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그러면 얘가 순실현 가능 가치예요. 한 번만 대답 따라하세요. 예상 판매 가격, 추가 완성 원가, 판매 비용, 순실현 가능 가치. 뭐예요? 예상 판매 가격, 추가 완성 원가, 판매 비용, 순실현 가능 가치. 일반적인 건 그래. 열의 9번은 얘예요. 열의 7번은 얘예요. 2번, 순실현 가능 가치를 추정할 때 확정 판매 계약 또는 용역 계약을 이행하기 위하여 보유하는 재고자산의 순실현 가능 가치는 계약 가격에 기초한다. 이건 기준서에 나와 있는 표현이고, 그 뒤에 있는 건 제가 쓴 표현이고, 즉 계약 가격에서 예상되는 추가 완성 원가, 판매 비용을 차감한 금액이 순실현 가능 가치다. 이렇게 났죠. 자, 얘가 뭐예요? 그럼 계약 가격. 얘가 뭐예요? 그럼 추가 완성 원가. 얘가 뭐예요? 그럼 판매 비용. 얘가 뭐예요? 그럼 순실현 가능 가치. 대답만 잘하셔도 돼. 그런데 다른 재고자산 중에 다른 것은 그 목적이 판매에 있지만 원재료의 경우는 판매가 아니라 제품 생산에 투입될 거죠. 그러니까 다른 것처럼 판매 가격을 기준으로 계산을 하는 게 아니라 요즘 사올 수 있는 가격. 그걸 전문용어로 현행 대체원가라 그러죠. 바로 이 현행 대체원가를 우리 순실현 가능 가치라 그래. 자, 요거 짚는 대로 대답만 잘하시면 돼. 일단 뭐예요? 예상 판매 가격 뭐예요? 추가 완성 원가 뭐예요? 판매 비용 뭐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 뭐예요? 계약 가격 뭐예요? 추가 완성 원가 뭐예요? 판매 비용 뭐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 뭐예요? 현행 대체 원가 뭐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 다 기억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이론까지 해결이 되겠는데, 현실적인 얘기. 재무회계 시간이잖아요. 원가에게는 자기네가 만들어 팔지요. 재무회계는 사다가 팔지요. 추가 완성가까지는 안 나오겠죠, 계산에. 그러면 다를 때까지 앵콜. 얘가 뭐예요? 예상 판매 가격 뭐예요? 판매 비용 뭐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 뭐예요? 계약 가격 뭐예요? 판매 비용 뭐예요? 순실현 가능 가치 뭐예요? 현행 대체 원가. 요 앞에 뭐라고 써 있어? 세자. 원재료. 원재료의 경우만 이렇게 따지는 거예요. 원재료의 경우는 현행 대체 원가가 순실현 가능 가치입니다. 마지막 한 번 뭐예요? 자, 잘할 때까지 순서대로 잠깐 1, 2, 3, 4, 5, 6, 7, 8, 9 이것만 대답하면은 뭐 이런 건 틀리지 않겠네. 1번부터 9번까지 읽어보세요. 시작. 예상 판매 가격, 판매 비용, 순실현 가능 가치, 계약 가격, 판매 비용, 순실현 가능 가치, 원재료, 현행 대체 원가, 순실현 가능 가치. 원위치 하세요. 갑자기 이렇게 하면은 설마 안 잊어버리겠지.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강의를 해봐야지 왜 그 생각이 들까. 29번 보겠습니다. 뭘 구하라 그랬어요? 재고자산 평가손실. 2001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2001년에 재고자산 평가손실. 자, 재고자산 평가손실 하면 일단 생각나는 거 장원실시. 장부재고량 찾아주세요. 아, 미치겠네. 자, 잠깐 보세요. 이거 장부재고량이 안 나왔어. 그러면 울지 마시고, 자, 보세요. 장부재고액, 실지재고액 시가에서 잠깐 보세요. 얘는 장부재고량 곱하기 원가지요. 어쨌든 얘에서 얘를 뺀 게 감모손실이죠. 얘에서 얘를 뺀 게 평가손실이죠. 평가손실을 계산하는 문제에서는 얘 몰라도 상관없죠. 그렇죠?
그래서 장부재고량이 안 나온 거예요. 괜히 또 시험 보러 가서 장부재고량 없다고 통곡을 하면서 김성일이 이 새끼는 이런 것도 안 가르쳐주고 이러지 말고, 그건 문제를 안 풀어봐서 그런 거예요. 자, 원가를 찾아주세요. 장부상의 원가, 하나당 원가, 단가 100원 나왔나요? 여기 100원. 실지재고량 찾아주세요. 실지재고량 1000개 찾으셨나요? 자, 그러면 순실현 가능가치, 즉 시가를 찾아야 되는데, 순실현 가능가치는 뭐야? 예상 판매가격에서 판매비용 뺀 거죠. 보세요. 이것도 공정가치 나왔잖아요. 이거 다 기출문제들이야. 다 시험에 나와요. 이런데 이걸 지우고 책을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시험 나오면 다 틀리지. 강의 편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시중에 강의하는 책 웬만한 책들 다 빼요. 다 지웠어 이거. 예상 판매가격 110원, 판매비용 30원 빼면 80원이잖아요. 그리고 끝을 내려다 보니까 그 아래 이상한 말이 있네. A사가 2001년 말에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상품 중에 200개는, 여러분 이 회사가 현재 보유하고 있는 상품이 몇 개예요? 1000개 중에 200개는 11월 초에 B사에게 130원에 팔기로 계약이 되어 있나요? 그럼 저러보세요. 1000개 중에서 몇 개가 계약이 돼 있어? 그러면 자 보세요. 요 80원은 800개에 대한 순실현 가능가치일 뿐이에요. 200개에 대한 순실현 가능가치는 계약가격에서 판매비용을 뺀 거죠. 계약가격에서 판매비용을 뺀 거. 찾으셨어요? 계약가격이 얼마예요? 판매비용은 얼마야? 그래서 얘가 100원이 되는 거야. 그쵸? 저를 잠깐 보세요. 근데 이건 어떻게 할까? 예를 들어 계약 가격이 150원이고 판매 비용이 20원이라면 여기다 얼마라고 쓰란 얘기예요? 130원? 절대로 그러면 안 돼. 이 재고자산만큼은요, 이 청출어람이 없어요. 재고자산만큼은 청출어람이 없더라니까. 제가 농담이 아니라 회계 문제, 낯설은 문제가 나오면 저한테 배우던 아이 중에서 저를 만나서 회계에 눈을 뜨고 운동만 하던 그 아이가 눈을 뜨고 세무사가 됐어요. 여동생이 투포한 선수였어요. 집안이 다 바뀌었어요. 회계사가 됐어요. 그래서 얘가 이제 이때부터 공부를 해서 지금 대학에서 회계학 교수예요. 그것도 아주 명문대에서. 문제 풀다가 막히잖아요? 낯선 문제? 얘한테 전화를 걸어. 물어보면 대답을 못해. 그래, 야, 그 먼저 연구를 해가지고 아는 대로 서로 알려주기로 하자. 네. 항상 제가 먼저 해결해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얘가 먼저 해결한 적이 없어. 제가 먼저 해결해다. 청출어람이 없더니까 회계는. 뭔 얘기냐면 장부재고량보다 실질재고량이 클 수는 없어요. 원가보다 순실현 가능가치가 클 수도 없습니다. 계산을 했더니 조금 전에 130원 나왔죠? 그럴 땐 그냥 앞에 놈을 베껴 쓰는 거야. 실제재고량 큰 문제는 절대 출제될 수 없고, 가끔 가다가 요 순실현 가능가치가 원가보다 크더라. 그냥 원가를 쓰던가 아예 안 쓰던가. 안 쓰면 계산 안 하면 되는 거니까. 자, 계산 들어갈게요. 첫 번째 곱하기 두 번째가 장부, 두 번째 곱하기 세 번째가 실지, 세 번째 곱하기 네 번째가 시가, 얘에서 얘를 뺀 게 평가손실, 즉 답이잖아요. 얘 곱하기 얘인데 얘를 모르니까 얘 몰라. 두 번째 곱하기 세 번째 해볼까요? 100 곱하기 1000,
100 곱하기 1000 10만 원이에요. 세 번째 곱하기 네 번째 해볼게요. 얘네 두 개 곱하면 64,000원. 얘네 두 개 곱하면 2만원. 84,000원. 16,000원이네요. 이런 문제만 보면 행복해 주겠어. 이것만 알면 붙을 것 같던 막 그런 확신이 막 드는 문제. 30번 볼게요. 야, 문제 너무 기네. 그러면 먼저 눈에 띄는 거 지문만 봐도 답 나오네요. 2001년의 매출원가와 2002년의 매출원가 구하라 그랬죠. 찾으셨어요? 그러면 자자자자. 이건 계정을 이용하는 문제인데 매출원가 계산하려면은 자 2001년에 매출원가 구하려면은 2001년에 재고자산 계정 그리고 그쵸? 2002년에 매출원가 구하려면 2002년에 재고자산 계정 그리면 되겠네. 매출원가 얘가 2001년에 매출원가고 얘가 2002년에 매출원가네요. 자 그러면 여기다 기초상품 순매입액 기말상품 기초상품 순매입액 기말상품 쓰면 되겠네요. 자 위에서부터 볼까요? 제일 처음에 2001년에 기말상품 재고액 나왔지. 박스 안에 얘가 나왔잖아요. 2001년에 기말상품 원가가 얼마 나왔어요? 20만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둘 중에 뭘 써야 돼? 낮은 놈을 써야죠. 낮은 놈이 얼마예요? 15만 원이야. 그 다음에 2002년에 기말상품 나왔잖아. 얘. 그쵸? 2002년에 기말상품이 원가는 30만 원, 순실현 가능가치는 10만 원 나왔죠? 둘 중에 낮은 놈이니까 얼마예요? 얘가 10만 원인데 여기서 기억할 거 잠깐. 얘가 2001년에 기말상품이죠. 2001년에 기말상품은 2002년에 기초상품과도 같잖아요. 됐죠? 자, 박스 아래 2001년에 기초상품은 10만 원이며 2001년에 기초상품은 10만 원이며 얘가 10만 원이네. 기초상품은 10만 원이며 2001년과 2002년에 매입액이 나왔나요? 매입액? 얘가 50만 원인가요? 얘가 60만 원인가요? 뭐야, 이미 다 썼네. 눈치 빠르신 분들은 그냥 빼면 답이라는 거 알아요. 근데 그 뒤에 뭐 이상한 말들이 나왔네. 2001년 기초재고자산에 대한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없으며 이렇게 했는데 만약에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거짓말로 강의하지. 이거 진실로 강의하면 어려워. 자 볼까요? 기초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이 있을 때는 어떻게 하는 거죠?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은 제대감손 차감적 평가 계정이죠. 뺀 금액을 쓰면 되겠네. 여기다 뺀 금액을. 근데 더 현실적으로 얘기할게요. 그냥 제가 여기서 강조하는 거 뺀 금액을 써야 된다. 이거는 거짓말이에요.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차감적 평가 계정 무조건 뺀 금액을 써야 돼. 이 문제가 아니라 다른 문제라면. 근데 재고자산의 경우는 만약에 원가가 나왔다면 원가가 나왔을 땐 뺀 금액을 쓰고 순실현 가능가치를 썼다면 즉 낮은 금액을 썼다면 그냥 무시하는 겁니다. 뭔 얘기인지 모르면 지금 한 얘기가 뭔 얘기인지 모르면 알면 안 되는데 모르는 게 맞아. 몰라야 95점 맞을지 알면은 쓸데없는 이상한 거 공부해서 이분들이 60점밖에 안 돼. 그러니까 됐고요. 자, 그 뒤에 순실현 가능가치 같다.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는 같다. 이 얘기 뭔 얘기야? 취득원가와 순실현 가능가치가 다를 때는 어떻게 하는 거야? 낮은 거 쓰더라는 것만 기억하면 되죠.
흥독의 재고자산 평가 손실과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매출원가에 반영한다. 아이, 흥덕이네만 그러나 모든 회사 다 마찬가지지. 앞에서 이거 배웠잖아요. 순실현 가는 가치가 하락했을 땐 차별의 매출원가, 대변의 재고자산 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상승했을 땐 차변의 재고자산 또는 재고자산 평가 충당금, 대변의 매출원가. 그래서 설명드린 게 이거 외울 이거 아까 이거 자 재고자산을 순실현 가능 가치로 감액하는 저가법은 항목 이게 왜 나와? 자, 재고자산의 감액을 초래했던 상황이 해소되거나 경제 상황의 변동으로 순실현 가능 가치가 상승한 명백한 증거가 있는 경우에는 최초의 장부 금액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 내에서 평가 손실을 환입한다. 순실현 가능 가치 상승으로 인한 재고자산 평가 손실의 환입은 환입이 발생한 기간에 비용으로 인식된 재고자산 금액의 차감액으로 인식한다. 요 분계로 이해를 하면 안 잊어버릴 것이다 하고 암기한 게 그거였었죠. 평가 손실이 생기건 평가 손실 환입이 생기건 매출원가에 반영하는 건 당연한 얘기가 나온 거야. 그러니까 어쨌든 다른 거 다 떠나서 쓸 거 다 썼잖아요. 신경 쓰면 안 되겠죠. 신경 쓸 필요 없겠죠. 자, 이 문제는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입니다. 공인회계사 기출문제인 이유. 기초적용이 나와 있고 기말적용이 다 나와 있어. 다 나와 있는데 왜 이게 공인회계사 문제냐. 우리 시험은 계정 하나만 그려도 되는데 공인회계사쯤 되니까 한 개쯤 더 그려봐야지. 그 차이밖에 없어요. 뭐 공인회계사나 주택관리사나 차이가 뭐 있겠어요, 결론. 됐죠? 31번 보겠습니다. 뭘 구하라 그랬어요? 매출원가 구하라 그랬나요? 그럼 매출원가면 생각나는 건 이거잖아. 자, 여기다 기초상권 순매입액 기말상권 써야죠? 자, 기초재고자산 찾으셨나요? 기초재고자산 얼마 있어요? 80만 원 있죠? 순매입액 찾으셨나요? 순매입액이 얼마 있어요? 500만 원 나왔나요? 다음 여기다 기말상품 재고액을 써야지요. 자, 기말상품을 쓸 때 장부상의 재고량이 몇 개예요? 실제 재고량은 뭘 곱해야 돼? 950개 곱하지요? 그 다음에 자, 한 개당 원가는 얼마예요? 1,000원. 순실현 가능 가치는 얼마예요? 900원이에요? 낮은 놈은 얼마예요? 900원을 곱해야지요? 그럼 99, 85, 85만 5천 원 나오네요? 자, 그 다음에 자, 이 회사 분명 감모 손실이 있어요, 없어요? 장부상의 재고량이 몇 개예요? 1000개. 실제 재고량이 몇 개예요? 그럼 감모 수량이 몇 개예요? 50개. 이게 하나당 얼마짜리예요? 1,000원짜리죠? 그럼 감모 손실이 5만 원이 분명히 있는 거 아닙니까? 그쵸? 그렇다면 여기서 여자 감모 손실을 쓸까 말까 이걸 봐야죠. 비경상 감모라면 여기다 감모 손실을 써야 된다. 경상 감모라면 감모 손실 쓸 필요 없다. 그런데 이거 경상 감모래, 비경상 감모래. 안 나왔어요? 경상 감모인지 비경상 감모인지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전부 다 매출원가에 포함하라 그랬죠? 경상 감모는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하라 그랬잖아. 경상 감모는 전액 매출원가에 포함하라 그랬잖아. 자, 전액 매출원가로 분리한다라고 나왔죠? 경상 감모라는 뜻이야. 찾으셨어요? 전액이 경상 감모니까 쓸 필요 없죠. 답이네, 얘가. 비경상 감모가 있을 땐 감모 손실까지 쓰고 차변에서 대변 빼야 되는데 전액이 경상이니까.
자, 여기서 새로운 계정 하나 배웁니다. 자, 오늘은 문제는 안 풀고 설명만 할 거예요. 우리 회계상에서 자, 재고자산 계정을 잠시 보면 자, 여기다 기초재고자산 쓰지요. 기초재고자산 쓰지요. 필기할 필요 없어요. 잠시 후에 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기다 기말재고자산 쓰죠. 그죠? 여기다 매입액을 쓰죠. 그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의 매입액은 현금 매입액을 쓰는 거예요? 외상 매입액을 쓰는 거예요? 전체 재고자산의 매입액이니까 현금 매입액도 쓰고 외상 매입액도 다 쓰는 거죠. 차변에서 대변 빼면 매출 원가가 나오죠. 이게 재고자산 계정이야. 그럼 매입 채무 계정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매입 채무는 부채예요. 부채니까 기초 잔액은 대변이죠. 기초 매입 채무는. 매입 채무는 부채라니까 기말은 증가를 의미해 감소를 의미해. 기말에 남는 잔액은 차기로 이월시켜야죠. 내년으로 넘겨보내니까 기말 매입 채무는 감소를 의미하는 거예요. 부채 감소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자, 매입 채무의 지급액. 매입 채무를 갚으면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증가해요? 감소해요? 부채 감소 어느 변이에요? 차변이죠. 차변에 지급액을 쓰고 다음에 매입 채무라는 부채, 바꿔 말하면 외상 매입금이라는 부채는 언제 증가해요? 상품을 외상으로 매입했을 때 증가하지요. 그럼 여기가 이제 외상 매입액이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뭐 설명하려고 하는가? 자료를 봤던 이런 게 나와.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기초매입채무, 기말매입채무 막 섞여 나왔어. 그럼 원래는 따로따로 그려서 해야 되거든요. 바빠 죽겠는데 우리 그거 따로따로 그릴 시간 없어. 그래서 자, 이거 필기할 필요도 없는 게 잠시 후에 보시면은 필기 에이 내 괜히 했네 알아. 필기하려면 요거는 혹시 기억 못 하시는 분이 계시면 요것만 필기하시면 되고 이 안 해도 되고요. 앞으로는 기초재고자산, 기말재고자산, 기초매입채무, 기말매입채무 같이 나오잖아요. 따로 안 그려. 두 개를 합쳐서 그려. 재고자산과 매입채무를 합쳐서 그리는데 바로 우리는 재고자산과 매입채무를 합친 계정을 우리는 앞으로 이렇게 말하겠다. 통합계정이라고. 통합계정이에요. 자, 우리 애가 이번에 공인회계사 수석 합격했는데요. 애한테 통합계정 어떻게 그리냐 그러니까 못 알아듣던데요. 못 알아들을 수밖에. 우리만 쓰는 말이니까. 자, 통합계정 그릴 땐 제일 중요한 거. 자, 참새도 죽을 땐 잭 그래. 지렁이도 밟으면 꿈들 그린다니까. 통합계정 그릴 땐 죽어도 잊어서는 안 될 거. 반드시 대변 맨 위에. 매출원가는 쓰고 죽자. 아직도 필기할 필요 없는 이유 잠시 후에 보면 안 되니까 이거 썼어요. 기초재고자산 차변에 써요. 필기를 전혀 할 필요가 없다는 걸 잠시 후에 보시면 알아요. 기초재고자산 썼지요. 기말재고자산 씁니다. 대변이죠. 기말재고자산 썼지요. 기초매입채무 대변에. 아씨 자식이 필기하지 말라 그래서 안 했더니 괜히 안 했네. 아니니까 할 필요 전혀 없었다니까. 기말매입채무 써야지요. 차변에
글씨 너무 이쁘네. 아, 이게 못 알아보겠어야 되는데. 써. 자, 매입액을 어느 변에 쓸까 생각합니다. 아, 요거 먼저 써야 되겠다. 지급액. 매입 채무를 지급했다. 지급액 차변에 써. 그럼 여기서 요거 기억이 나셔야 돼. 매입 채무를 지급하면 매입 채무라는 부채가 감소하니까 차변. 이렇게 기억해도 되겠지만, 자, 이제 시험 보러 가는 그날까지 이제 또 가장 많이 들어볼 내용이 있지요. 이렇게. 여러분, 모든 계정 그릴 때 지급액은 어느 편? 그럼 이유열을 품하고 차편. 오늘, 얼마 전에 그 앞에 그 기초 강의하면서 모아학원에서 거기서 이제 촬영 안 하는 곳이야. 인원 거긴 엄청 많은 곳이에요. 갑자기 강의한다가 갑자기 강의하다가 작년 다니던 분, 조금 다니던 분인데 갑자기 돼버렸어. 계정을 그릴 때 지급액은 어느 변 딱 차변하고 딱 튀어나오는 거야. 그죠? 당연히 버릇돼서 튀어나와야죠. 저한테 배우시던 분들은. 이유열을 불문하고 모든 계정 그릴 때 지급액은 차변. 자, 그러면은 안 써. 자, 썼고. 자, 그러면 통합계정 그릴 때 매입액을 어느 변에 쓸까 생각하자고요. 매입액을 어느 변에 쓸까? 통합계정 그릴 때는 매입액은 쓸 필요가 없다. 왜? 대변에도 쓰고 차변에도 쓸 바에야 상계가 되니까 쓸 필요 없잖아요. 그랬더니 눈치 빠르신 분들은 어머, 여기는 외상 매입액만 있고 여기는 외상 매입액과 현금 매입액이 같이 들어간 거니까 현금 매입액은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현금으로 매입했다는 얘기 무슨 얘기예요? 상품을 매입하고 돈을 줬다는 얘기죠? 현금 매입액은 지급액에 포함이 돼 있어. 그러니까 쓸 필요가 없어요. 그렇다면은, 자, 이걸 지우는 이유는 지워도 되는 이유가 있어요. 기초, 재고자산, 기말, 재고자산, 기초, 매입채무, 기말, 매입채무, 지급액. 요거 위치만 대답할 수 있으면 되거든요. 딱 하나 빠진 게 있죠. 꿈틀 해야죠. 매출원가. 얘만 기억하시면 돼. 꿈틀. 잭! 하면 매출원가. 그럼 잡으세요. 자산이죠. 기초는 증가를 의미해 감소를 의미해. 자산의 증가 어느 변? 기말은 증가를 의미해 감소를 의미해. 자산의 감소 어느 변? 대변. 기초는 증가를 의미해 감소를 의미해. 부채 증가지요? 어느 변? 기말 매입채무 부채 감소지요? 어느 변? 모든 계정 그릴 때 지급액은 어느 변? 끝났네. 자, 다시 한번. 자산의 증가 어느 변? 차변. 자산의 감소 어느 변? 대변. 부채 증가 어느 변? 대변. 부채 감소 어느 변? 차변. 지급액은 어느 변? 차변. 그러면 뭘 들었는지 눈에 보이나 문제 한번 풀어봅시다. 한 문제 끝내려고 그랬는데, 자, 뭘 구하라 그랬어요? 자, 박스 안에 기초 매입 채무 나와 있지요. 그 아래 기초 상품 나왔죠. 찾으셨어요? 매입 채무와 재고 자산이 같이 나왔을 땐 통합 계정 그린다. 자, 통합 계정 그릴 때 꿈틀 하자고. 자, 여기 보세요. 대변 미니 뭘 먼저 쓰자? 매출원가 쓰자고. 이익률이 있어요, 없어요? 이익률이 없을 때 뭐 마이너스 뭐?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총이익. 찾으셨어요? 매출액 마이너스 매출총이익 하면 매출원가 얼마? 자, 20만 원 썼지요? 그 다음에 저를 보세요. 이거 뭘 구하라 그랬어? 저를 보세요. 기말 매입채무 구하라 그랬지요? 매입채무 부채지요? 여기 보고 기말은 증가 감소?
부채의 감소, 부채의 감소는 어느 변? 얘를 구하라는 얘기네. 차변에 있는 놈. 위냐 아래냐 중요하지 않아요? 나머지 채워넣기 시작할까? 제일 처음에 기초 매입 채무 나왔지요. 부채의 증가지요. 부채 증가니까 어느 변? 대변. 다 뭐가 나왔어? 매입 채무 상환. 매입 채무라는 빚을 갚았다는 얘기죠. 지급액이죠. 계정을 그릴 때 지급액은 어느 변? 차변. 다 뭐가 나왔어? 자산의 증가지요. 기초상품 자산의 증가잖아요. 자산의 증가니까 어느 변? 차변. 다 뭐가 났어요? 자산의 감소지요. 어느 변? 끝. 아름다운 문제죠. 역시 회계는 김성일이한테 배우면 어려운 문제가 없어. 숙달만 되면. 전부 몇 초거리밖에 더 되겠습니까? 자, 다음 내용도 요 내용인데, 재고자산 문제. 사실은 이제 이건 금융상 자산, 금융부채와 연결된 문제인데, 불어 여기다 집어넣고요. 다음 강의는 33번부터 이어서 드디어 이제 금융자산으로 또 넘어갑니다. 오늘 강의 마칩니다. 수고하셨습니다.